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원격 수업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 선택 도덕 시간인데요. 원래 주제 선택은 활동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격 수업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번 원격 수업으로나마 열심히 한번 집중해서 듣고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 수요일 5, 6교시에 주제 선택 도덕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원격 수업이라서 첫 시간은 컨텐츠, 선생님이 찍은 컨텐츠, 즉 영상을 수강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과제를 부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컨텐츠도 다 들어야지 출석 인정이 되고, 과제도 반드시 그날 안에 수행을 해야 이 6교시 수업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 두고 열심히 한번 참여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은 주제 선택 첫 시간이라서 앞으로 주제 선택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으로서 자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주제 선택 도덕의 그 한 학기 동안 주제 선택의 그 주제 이름은 주제별 도덕 문제 탐구입니다.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때 설명했듯이 1분기 동안 5, 6교시, 수요일 5, 6교시 블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 선택 그 수업에서 어떠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그 주제 안에서 첫 번째 나의 자아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고, 그리고 나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 자아라고 해서 도덕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한번 찾고 내가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요, 우정과 학교폭력 단원인데, 이 우정 단원에서는 첫 번째, 우리 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단체 활동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정 관련 영화를 시청할 겁니다. 그 영화 시청 후에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선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겁니다. 물론 토론 주제는 우정과 관련이 있는 주제여야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학교폭력 문제도 함께 탐구해 볼 겁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세 번째 대단원은요. 세 번째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탐구해 볼 겁니다. 인권 문제에는 우리 사회의 그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한번 찾아볼 거고, 그리고 인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우리 사회에, 우리 지구 공동체의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볼 겁니다. 우리 지구 공동체에게 닥친 환경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서를 읽고 한번 찾아볼 거고, 그리고 환경 문제에 관련한 퀴즈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퀴즈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한번 찾아보고 일주일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마지막, 통일 문제를 한번 다룰 건데요. 통일은 우리 교과서, 도덕 교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인 북한에 대한 지식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이 통일 문제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수업 진행하면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선택 시간에 크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주제 선택 첫 시간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주제 선택 시간에는 사실 도덕 교과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만 그때 교과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다음 만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만화 함께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학생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누구냐? 저는 김땡땡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김땡땡과 박땡땡의 첫째 딸입니다. 너의 부모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땡땡 중학교 학생입니다. 네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묻지 않았다. 네가 누구인지 물었다. 저는 점점점점 이라고 학생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만화였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 만화의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나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누구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당연히 나의 이름을 말할 것 같아요. 저는 황경아입니다. 라고 선생님은 말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 이름 그 자체가 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내 이름 그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 바뀌는 건데 사실 나는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뀌는 경우죠. 그 경우엔.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이것도 나 그 자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물론 나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나 그 자체를 나는 누구 딸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나는 누구의 딸이기도 하고 또 나는 또 다른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똑같은 어떤 동의어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땡땡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나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음암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하지만 그 많은 학생들은 다 제각기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라고 나를 표현한다면 그것도 물론 표현 방식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겠지만 나 그 자체를 표현하는 고유한 어떤 단어는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할까요? 라는 게 이번 시간 주제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바로 자아라는 개념입니다. 자, 자아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주체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나라고 할 때 나의 신체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는 나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 신체가 어떻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죠. 그게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주체를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는 눈에 보이지 않죠.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는 주체를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라는 것은 항상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변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환경도 달라지면서 나에 대한 인식이 계속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되게 못나 보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선생님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의 성공 경험이 생기고 시험도 합격해보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나는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긍정적인 그런 자아 개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자아에 대해서 나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마음 먹어도 제대로 이루어낸 게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가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가 있습니다.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는 말 그대로 내가 고유하게 지닌 나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나를 인식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면 신체적 특징, 나의 신체적 특징. 내가 만약 키가 165면은 나는 키가 165인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몸이 통통하다. 그럼 난 좀 몸이 통통한 학생이야. 나는 좀 통통한 편이야. 라고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나를 인식하는 것을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라고 합니다. 또 개인적 존재로서 나를 인식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성격을 가지고 인식하는 게 있어요. 나는 성격이 좀 차분한 성격이야. 그리고 나는 좀 뭔가를 계획하면은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성격이야. 와 같은 어떤 나의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나를 인식하는 것도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치관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인식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면 나는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나는 배려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도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은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인식하는 것을 뜻하죠. 나는 멋진 제빵사가 되는 게 소원이야. 나는 소원인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능력은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해요. 나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학생이야. 나는 게임을 잘하는 학생이야. 와 같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인식하는 것도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는 나를 둘러싼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나를 인식하는 것을 뜻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속하게 되는 사회는 어디죠? 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나의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나를 인식하는 것도 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에 포함되는데 예컨대 나는 누구누구의 딸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둘째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가정 안에서의 나의 역할으로서 나를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넘어서서 이제 학교로 오죠. 학교도 사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음암초를 졸업해서 음암중학교 학생이 3월 2일부터 되었습니다. 나는 음암중학교 1학년 1반 학생이야. 나는 음암중학교 1학년 2반 몇 번 학생이야. 라고 어떤 학교 안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중요한 건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나의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나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나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을 가지면 이거를 저 학생은 자아 정체성이 좀 어느 정도 형성되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자아 정체성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이 시기가 자아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변화도 생기고 환경적인 어떤 요소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나의 자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찾고 좀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잘 토닥여주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자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윤동주 시인의 그 고민을 담은 시가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으로서 독립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고민하고 좌절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자신의 좌절감을 시로서 잘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이번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아에 대해서 물론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의 자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되게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마치 윤동주 시인처럼요. 이 윤동주 시인은 나에 대해서 계속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시에서 잘 표현을 했죠.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 사나이는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또 가엾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미워지고 또 내 자신이 또 그리워지고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윤동주 시인의 자아상이라는 시에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의 자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반증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점이 좀 부족해서 어떤 점을 조금 더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자아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6교시에도 도덕 주제 선택이 들었죠. 6교시 과제를 안내하겠습니다. 6교시에는 영상이 없고요. 6교시는 과제만 제대로 제출을 하면은 출석으로 처리해 줍니다.
대신 과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해야 되겠죠. 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아의 구성 요소인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잘 혼합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나의 신체적 특징은 무엇이고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신체적 특징, 나의 소망, 능력, 가치, 성격들을 패들렛에 정리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나의 신체적 특징과 소망, 능력, 가치, 성격을 패들렛에 공개된 곳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나만의 특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남들이 모르는 나의 어떤 부분, 나의 성격이나 나의 신체적 특징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특징들 있죠. 나는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미세하게 속쌍꺼풀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매력 포인트다. 그리고 나는 사실 게임을 많이 하지만 내가 게임을 하는 빈도수에 비례해 그 게임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나를 좀 어필하는 그런 나만의 특성들을 한번 정리해서 패들렛에 올려보겠습니다. 패들렛 링크는 6교시 그 수업 들어가면은 거기 자료에 작성해 줄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원격 수업 방에 그 QR코드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5교시 주제 선택 도덕 시간을 마치겠습니다.